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산소라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산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물질은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반응들을 봤더니 선생님, 그냥 단순히 산소의 이동만으로는 산화와 환원을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남기면서 우리 지난 시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산화와 환원을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산소라는 아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질 때문에 또 이 산화와 환원이라는 걸 새롭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먼저 해시태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한번 이 산화를 정의해 보고 또 환원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에 적용해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는지, 어떤 물질은 환원되었는지를 같이 선생님이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사진 POTD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그 사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이건 사진이 아닌데요? 맞아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 골라온 이 사진은요, 사실 사진이라기보다는 뭔가 문자가 적혀 있네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온의 형성, 이온의 결합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 지금 아연이라는 원자가 양이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리라는 이온은 지금 다시 원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 강의요,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오늘 수업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면 이 사진을 우리는 설명해낼 수 있는 건지 천천히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전자의 이동부터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화와 환원을 선생님이랑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선생님 주인공 산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냐면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우리는 그것은 산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면 반드시 어떤 물질은 산소를 잃어야만 해요.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은 우리는 그것은 환원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날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이 복습을 했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가 산소와 결합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빨리 반응식을 보고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는지,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는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탄소가 혼자 있었는데 반응이 진행됩니다. 화살표 뒤쪽을 보니 탄소 옆에 산소가 생겼어요. 그 말은 선생님 탄소가 지금 산화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탄소가 산화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산소는 뭐가 됐다 그랬어요? 환원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근데 조금 자세히 한번 봐봐요. 선생님, 여기 산소 2개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도요, 산소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다면요. 정말 복습 열심히 한 거예요.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얘가 산화는 맞으니까 그 옆에 있는 너 환원됐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뭔가 찜찜해요. 그쵸? 분명히 얘도 산소 2개고 그 다음에도 산소 2개인데 얘가 왜 산소를 잃는 반응이야? 그래서요. 이 환소의 이동만으로는 산화 환원을 설명할 수 없는 반응들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소로 이 산화 환원을 정의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이 산화 환원을 정의합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자의 이동으로 한번 이 산화 환원을 정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선생님이랑 도대체 먼저 지난 시간의 주인공이었던 이 산소 있잖아요. 이 산소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산소의 성질을 이해해서 어떻게 우리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인공으로 살펴봤던 산소예요. 산소는 주기율표 16족의 원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16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가질까요?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맞아요. 선생님, 산소는 16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총 6개를 가져요. 좋아요. 자, 그리고 상온에서 기체래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산소라는 아이는요, 다른 원소와 굉장히 잘 반응하기 때문에 지각에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 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할 때 그때도 산소가 대단히 많은 양 존재했었다고요. 선생님 그때 다른 원소와 화합물로 존재했었죠. 우리 뭐 봤어요? 규산염 사면체 보면서 산소가 결합했었다고요. 맞아. 산소는 반응성이 좋았어.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화합물로 존재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보면 요 내용과 이어갈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16족의 원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 6개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하려는 경향이 강하겠어요? 우리 결합할 때 공부했잖아요. 선생님 여기 요 빈칸에 전자 2개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겠네요. 맞아요. 이 산소는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안정해지니까. 자,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는 어떤 임의의 원소 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소와 A가 결합한다는 건 산소는 전자를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그런 성질이 강해요. 그럼 A와 결합하면 A는 산소에게 전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뺏길 거예요. 그 말은 산소와 결합한다는 건 A는 전자를 잃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산소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게 된다? 전자를 잃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 산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산소와 결합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전자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다 폭넓게 산화를 정의합시다. 어떻게 해요? 전자를 잃는 반응. 산소와 결합한다는 건 전자를 잃는 거라고 했으니 이제 전자를 잃는 반응은 우리 다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산화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폭넓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산소 얻는 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가자는 거예요. 더. 봤더니 우리가 산화를 원래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으로 정의했다고요. 근데 봤더니 산소랑 반응하면, 산소랑 결합하면 전자를 뺏기더라고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복습 잘했나 선생님이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이온의 형성할 때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었어요. 근데 전자는 무슨 전하 띄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 띄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 이 입자를 얘가 잃어버리면 어떤 전하가 우세해져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요. 우리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됩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요. 아연이라는 원자가 나와 있어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에요. 근데 아연이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전하가 우세해져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요. 따라서 지금 2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선생님 저는 이 기호를 처음 보는데요. 네, 전자를 우리가 앞으로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2라고 나타낼 거고 전자는 무슨 전하 띄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 띄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앞에 2라는 게 붙었다는 건 전자 2개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연이 전자 2개 잃어버려서 양이온 되었네요.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연이 산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산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 물질은 산화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이 반응식 우리 친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주어졌을 때 아연이 양이온 됐네? 그 말은 전자를 잃어버렸지. 아연은 산화됐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산화 공부했어요.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니까 산화가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산소를 잃는 반응으로 우리가 정의했던 환원이에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구리 이온이 있어요. 구리 이온 봤더니 양이온이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보다 우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개의 전자를 얻었대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얻은 거죠. 원래 플러스 전하가 우세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얻었어요. 그래서 얘가 같아졌습니다. 원자가 되었다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되었다면 선생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되었네요. 그럼 전자 얻었어요? 구리 이온은 뭐가 됐다? 환원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걸 산화환원의 동시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산화가 일어난 거죠. 그럼 반드시 어떤 물질은 그 잃어버린 전자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산화로 잃어버린 전자의 수는 환원으로 얻은 전자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앞에서 봤던 아연이에요. 아연이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됐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 잃어버린 전자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네, 구리 양이온이 이 전자를 얻음으로써 바로 환원이 됐죠. 환원돼서 구리 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 수와 구리 이온이 얻은 전자의 수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산화 환원의 동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얻고를 우리가 따져 주어야 하는데 선생님, 아연이 전자를 얻은 거 식을 보면 알겠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식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다 해석하나요? 맞아요. 이 부분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요, 한 가지 약속을 좀 하려고 해요. 그것은 산화수라는 거예요. 즉, 어떤 물질이 산화됐습니까?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습니까? 이런 걸요, 간단한 수로 나타내서 우리 친구들이 즉각적으로 이 물질이 산화됐구나, 이 물질이 환원됐구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약속이에요. 규칙이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많이 했던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서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원소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물질들을 보면 여기 H2, O2, 그리고 아연, 구리 나와 있어요. 자, 그럼 H2 생각해 볼까요? 수소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뭐만 있어요? 선생님, 당연히 수소만 있죠. 산소는요? 산소만 있어요. 아연은 아예 혼자 있어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뭐라고 공부했냐면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호던소 물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호던소 물질은요, 산화수가 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요, 우리 앞으로 산화수 계산할 때 다 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 한 종류로 되어 있어? 그럼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애로 넘어가 볼게요. 혼자 하나로 물질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물질을 이룰 수 있죠. 그런 화합물의 형태를 좀 볼 건데 화합물을 2개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온결합 뭐였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배웠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1쪽이에요. 그러면 1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를 버려서 그렇죠. 1 플러스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산화수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2족. 그럼 원자과 전자 그렇죠. 2개니까 2개를 버려서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온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13족 3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1쪽에 다 금속이었는데 수소만 금속이 아니었어요. 네, 수소도 우리 같이 1 플러스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할로젠 원소들, 17쪽의 원소들, 할로젠 원소들은요 1 마이너스를 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산소는 2 마이너스. 즉 우리 친구들이요 이 이온 계산해 줄 때 했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온결합성 물질 중에 염화나트륨 있어요. 염화나트륨은 그렇죠. 얘가 11번이에요. 1쪽 원소. 그러니까 1 플러스. 그럼 염소는 염화이온 되면서 전자 하나를 얻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다 합쳐지니 어때요? 지금 0이 되고 있어요. 좋아요. 자,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 2개를 갖죠. 그러니까 2 플러스. 근데 산소는 우리 여기 2 마이너스 하기로 했으니까 선생님 얘도 0이 되네요. 좋아요. 자, 여기 칼슘 2족이니까 2 플러스. 여기 할로젠 원소네요. 1 마이너스. 선생님 근데 0이 안 돼요. 얘는 갑자기. 그런가요? 여기 2개가 있어요. 아, 얘는 전자 2개를 버리려고 하고 얘는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 2개가 있으면 2개의 전자를 다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쪽 원소니까 1 플러스, 17쪽 1 마이너스로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이온 결합은 이해했어요. 얘는 원래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결합하는 거니까 양이온이 원자가 양이온 될 때 전자를 버렸을 거고 음이온이 전자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공유결합은 사실 전자를 공유한다고 했다고요. 누가 전자를 잃는 거고 누가 전자를 얻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은요, 사실 전자를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대로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만 이 산화수를 따질 때만, 그때만 이온결합성 물질처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수소 우리 약속한 거 1 플러스예요. 아, 선생님 얘 1 플러스. 근데 그렇게 전자 하나를 버리려는 수소가 2개래요. 그럼 총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봤더니 2 마이너스, 아, 선생님 그럼 얘는 0이 되네요. 2 플러스에 2 마이너스니까. 되셨죠? 여기에 산소는 우리 2 마이너스잖아요. 2개의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애가 2개 있대요. 그럼 총 전자를 4개 얻어야 되니까 탄소가 몇 개를 잃어야 돼요? 4개를 잃어야죠. 그러면 얘는 또 0이 될 거예요. 감이 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수소 전자 하나를 잃어서 1 플러스가 되는 애인데 그런 애가 3개 있대요. 그럼 전자 3개를 버릴 거니까 그 옆에 애가 전자 3개를 얻어주면 또 0이 되겠죠. 여기 염산이에요. 지금 수소 1 플러스 전자 하나 버릴 건데 그 전자를 염소가 얻으면 다시 얘도 0이 될 거다. 즉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온결합, 공유결합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화합물이 다 더한 각각의 성분 원소의 산화수를 다 더한 값은 지금 다 뭐가 되고 있어요? 0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합물의 산화수를 모두 합하면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쌤이랑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건데 마지막 하나는 이온이에요. 이온. 이온은 그냥 우리 친구들 여기 적혀있는 전하량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한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단원자 이온은 그냥 선생님 얘 2 플러스니까 산화수 2 플러스예요. 좋아요. 얘 플러스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요. 그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산소 우리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는요 1 플러스 했더니 이거 총 1 마이너스 돼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즉 얘네를 다 계산해서 최종 전하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SO4 있어요. 선생님 크게 써볼게요. 자, 산소는 뭐예요? 여기 SO4하고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산소는 2-예요. 근데 그런 애가 몇 개 있대요? 4개나 있대요. 전자를 2개 얻어야 되는데 총 4개나 있으니까 얘는 전자 8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얘네 다 계산하고 나면 2-가 돼야 된대요. 이것만 봤을 때 8-인데 얘가 2- 되려면 황은 지금 그렇죠. 6개의 전자를 버렸고 얘는 8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니 얘 2개의 전자를 밖에서 더 얻은 상태입니다.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주는데 이온의 경우에는 지금 전하량을 따라가면 된다. 여기 최종 전하량 있죠? 그 전하량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산화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절대 반응식까지 다 쓰고 산화식도 다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반응식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약속한 거 있죠? 호돈소 물질은 0입니다. 산화수는 무조건 합이 0이 돼야 돼요. 이온은요? 전하량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규칙 가지고 어떤 물질이 산화됐는지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요런 건 이제 어렵지 않죠. 그거를 우리는 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산화입니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산화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보자고요. 다음은 구리와 산소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약속했던 거. 혼자 있는 애, 호돈소 물질 있죠? 걔네는 산화수 몇이에요? 좋아요. 0이에요. 그거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럼 얘도 구리 혼자 있잖아요. 얘는 산화수 0이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산소도 0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되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누가 보여요? 화합물 보여요. 얘는 무조건 다 합쳐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냐면 산소는 알아요. 산소 우리 몇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수소는 1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얘가 총 0 되려면 구리는 당연히 2 플러스 되는 거죠. 자, 그럼 구리는 구리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볼게요. 구리만 봤더니 구리가요 0이었어. 그런데 얘가 몇이 된 거예요? 지금 2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럼 2 플러스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2 플러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 잃어버렸네요. 얘 무슨 반응? 선생님 얘는 산화 반응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산소 볼게요. 산소는 어떻게 됐어요? 0이었는데 얘 2- 됐대요. 전자를 얻으니까 2- 된 거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띄니까 전자 얻었어요. 마이너스 전하량 많아졌어요. 2- 됐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산화와 환원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다. 맞는 얘기죠. 좋아요. 자,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리는 어떻게 해서요? 전자를 잃어서 2 플러스 양이온 되고 있잖아요. 그럼 잃는다. 맞네요. 그 다음 산소는 뭐가 된다고 우리 찾았어요? 환원됩니다. 이렇게 찾았으니까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산화수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실제로 문제에 넣어보니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지금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혼자 있어? 호던소는 무조건 0이야. 이렇게 화합물로 나타나면 얘네를 다 합쳐서 0으로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두시고 그냥 각각의 누가 전자를 잃었는지 누가 전자를 얻었는지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물질 산화됐구나.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었어요? 이 물질은 환원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화환원을 새롭게 정의했으니까요. 두 번째에서 우리 다양한 산화환원의 반응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을요, 크게 좀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산화수까지 선생님 저 암기할게요. 다 알겠어요. 근데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거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건지 저는 잘 감이 안 와요. 맞아요. 이거 역시 우리 친구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려고 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가 있고 어떤 물질은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려는 아이와 전자를 잘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가 반응하면 당연히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물질은 환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화가 더 잘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그걸요, 이온화 경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아는 개념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우리 금속 공부했어요. 금속이 뭐였어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었잖아요. 원자가 전자에 1개, 2개 이렇게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얘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 1개, 2개의 전자를 주로 어떻게 하면서, 그렇죠, 잃어버리면서 전자를요, 잃어버리기 쉬운 원소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자를 잃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정의한 거예요? 그치, 그거를 우리 산화예요.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그럼 선생님,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 결국 얘네는 같은 표현인가요? 그렇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 거예요. 왜?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니까. 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금속 배울 때 무슨 얘기했냐면 금속들은요, 원자가 전자에 1개,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을 잃어버리고 안정해지면서 어떤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은 커져요. 이거 혹시 기억날까요? 결국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를 누가 더 잘 잃어버리나? 즉 누가 더 산화가 잘 됩니까?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자를 잃어버린다? 산화된다? 금속의 반응성? 다 같은 얘기인가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살짝 추가해 볼게요. 앞에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면 아연이 전자 2개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이 되었죠. 즉,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질이 이온으로 되기가 더 쉽습니까? 이온으로 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온화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다 다른 말인 줄 알았더니 결국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건 산화가 되기 쉽다는 거고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거고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거군요. 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전자 하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이 전자 하나를 잘 잃어버린다는 건 산화되기 쉽구나. 반응성이 대단히 좋은 금속입니다.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결국 제 질문은 그래서 어떤 금속이 이온화 경향이 크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원소들을 우리 친구들 보고 있죠. 요거는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칼칼나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네, 요 순서를요, 계속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칼칼라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칼칼라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네, 계속 읽어주시면서, 아, 이쪽으로 갈수록, 앞에 있을수록, 전자를 잃기 쉽구나, 산화되기 쉽구나, 금속의 반응성이 크구나,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같은 얘기였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온으로 존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약속 하나 해요. 자, 이 앞에 있을수록 힘이 센 금속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표현하자고요. 그럼 힘센 애는 어떻게 존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 힘센 원소가 이온으로 존재한다. 되셨을까요? 힘이 센 금속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살펴볼 거냐면 총 3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의 원리만 이해하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조금 눈치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얘네 다 금속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수소, 비금속인데요. 맞아요. 그거 찾아냈으면 우리 친구들 정말 과학 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소가 있어요.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근데 여기 왜 쏙 들어가 있냐? 여기 지금 색깔도 다르잖아요. 얘가 기준이 그냥 되는 애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소랑 비교를 할 거예요. 아, 수소랑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이거 메탈입니다. 금속. 수소보다 반응성 큰 그 두 금속을 비교하면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찾아볼 거예요. 얼핏만 살짝 보면 선생님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다고요? 그럼 얘가 힘 세니까 얘가 이온으로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건 산화되는 건데 이런 생각 들었으면 좋아요. 지금 이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수소 빼고 금속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금속들끼리. 자, 여기에 있는 금속 2개를 골라서 금속이랑요. 금속, 또 다른 금속의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들이 있어요.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될까? 그 다음 3번째는요. 금속이랑 그 다음에 비금속. 이건 우리가 좀 쉽겠죠. 당연히 금속이 산화되고 왜냐면 전자를 잃을 테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얻을 테니까 환원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크게 3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소와 그리고 금속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금속과 수소예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수소가 아니라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 산이라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건데 지금은 그냥 수용액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소이온 있죠? 아, 수소이온 만들면 그냥 산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여기에 있는 수소랑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아요? 힘이 세요? 누가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해요? 그렇지, 힘이 센 금속이 이온으로 존재한다? 아, 그럼 얘가 전자를 잃어서 이온으로 존재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커 안에 수소 이온이 녹아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금속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금속이 본인이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자기보다 힘이 약한 수소가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 가서 수소한테 그러죠. 야, 너 비켜. 수소가 딱 째려보고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힘센 애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응, 알겠어. 나갈게. 근데 그냥 나가긴 억울하죠. 그래서 수소가 그럼 나 뭐라도 좀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속이 그럼 전자 줄게.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힘이 센 애가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 이미 녹아있던 수소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로 발생합니다. 즉, 지금 금속은요, 전자 잃어버렸어요. 산화되었습니다.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었죠. 그래서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아연과 묽은 염산의 반응이에요. 자, 그럼 보면 여기 염산,
여기 안에 수소 양이온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아연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아연이 칼칼라마, 알아, 천리, 준합, 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연이 훨씬 힘이 세요. 누가? 그럼 아연이 그렇죠. 이온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연이 수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비켜. 그러니까 수소가 자기보다 힘 세잖아요. 알겠어. 나갈게. 대신 나 뭐 받아야 돼요? 나 전자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아연이 지금 이렇게 이온 상태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던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돼서 수소 기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아연이 있었어. 아연이 딱 들어가서 보니 자기가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어요.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반응식이 주어지면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아, 지금 아연이 전자 잃어버렸네. 얘는 산화됐구나. 자, 그럼 거기에 수소이온이 있었다고요. 아, 그럼 얘가 전자를 주면 얘가 수소 기체가 돼서 발생합니다. 수소이온은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배웠던 거, 얘 혼자 있네. 그쵸? 그 다음, 이온은 그대로 전하량 따라간다 그랬죠? 1 플러스. 자, 그 다음 여기 이온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2 플러스. 그리고 얘 혼자 있죠? 그럼 얘 0이네요. 아, 그러면 지금 아연이 두 개의 전자를 잃었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전자만 얻으면 되죠? 근데 얘 두 개의 전자 버려야 되니까, 그럼 그런 애가 두 개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얻으면서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끝난 거예요. 아,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 그럼 금속은 산화되고 수소는 환원돼서 기체로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수소를 이해했다면 똑같아요. 이제 수소 살짝 빼고 얘네들끼리 게임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금속과 금속염이래요. 근데 금속염이 뭐냐면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냥 편하게 금속염이라면 금속 양이온, 거기 안에 금속 양이온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금속을 넣어줄 건데, 걔 넣어준 애가 만약에 얘보다 힘이 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치워야죠. 자리 바꿔야죠. 그 반응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볼 거냐면 아연과 구리를 볼 거니까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 아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누가 더 지금 힘이 세요? 그렇지. 아연이 구리보다 힘이 세다고요. 자, 그럼 그림 보면서 봅시다. 자, 여기 비커에 구리가 이렇게 녹아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아연이 들어오면서 딱 봤더니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애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이 구리한테 가서 우리 뭐라고 해요? 야, 너 비켜. 그러니까 구리가 자기보다 힘 센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응, 알겠어. 대신 나 뭐 좀 줘. 뭐 받아서 가요? 전자를 받아서 간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아연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온으로 존재할래.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 말은 아연은 산화되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미 녹아있던, 이미 금속염, 바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구리 이온이 이때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돼서 결국 구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원자 상태로 나오는 이 금속을 우리는 석출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의 금속을 그냥 비교해보고 힘센 애가 이온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이온으로 존재했다면 전자 받아서 밖으로 나가야지. 그때 나갈 때 표현하는 것이 석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지금 아연이에요? 혼자 있네요? 0. 근데 여기 이온이에요? 이온. 전하량 따라갑니다. 그 다음 구리도요? 전하량 따라가야죠. 2 플러스. 혼자 있어요? 0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가
얻었어요. 아,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살펴볼게요. 누구냐? 구리와 은이에요. 그럼 찾을게요. 구리는 여기 있고 은은 여기 있으니까 누가 지금 더 힘이 세요? 구리가 은보다 힘이 세요. 되셨죠? 그러니까 구리는 이온으로 존재해야 되고 은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은이 존재하는 곳에 지금 구리가 들어갔어요. 구리가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보다 힘 약한 애가 이온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은한테 가서 야, 너 비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은이 알겠어. 근데 나 전자 줘. 해서 전자 받아서 간다고요.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산화돼서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 은이온은요. 그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리를 실제로 넣어두게 되면 이 은이 석출되면서 이 겉에 은이 다닥다닥 달라붙게 돼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은 도금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같이 정리해보면 구리는 지금 산화되었고 은은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도 끝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에요. 그럼 당연히 금속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전자를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될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을 거니까 환원되겠죠.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 보면 나트륨이 양이온됩니다. 얘는 산화되었네요.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얻었어요. 음이온 되니까 얘는 환원이에요.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경우 더 볼게요.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 역시 금속이라고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그렇죠. 산화되기 쉬우니까 지금 실제로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자를 산소가 얻어서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나타내면 얘는 지금 이 플러스가 되면서 산화되었고 지금 산소는 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환원되었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한번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본 거예요.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금속의 산화가 일어나고 수소는 환원이 일어나더라. 금속과 금속염의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유형별로 나눠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산화환원의 반응,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 속의 산화환원 반응을 보면 과산화수소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소독하는 거, 그리고 세탁물의 표백제는요, 세탁물의 얼룩을 제거한대요. 또 염소기체는 수돗물에 미생물을 제거하고 녹슨 은숟가락을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 소금물에 넣어서 끓이면 녹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조금만 얘는 은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알루미늄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알루미늄이 이온으로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결국 그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면서 녹이 제거된다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같이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질산은 수용액에 금속 구리를 넣으면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질산은 수용액에 금속 구리를 넣을 거래요. 그럼 구리가 여기 있고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하면 저 안에 어떤 금속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세냐면 우리 친구들 이온화 경향 외워야죠. 구리가 은보다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구리는 어떻게 되고 이온으로 존재해야 돼요. 구리는 이온으로 존재할 거고 은은 그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될 겁니다. 이 식을 우리 친구들은 제공이 될 거예요. 제공이 되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찾을 수 있으면 좋고요. 여기 또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럼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했구나 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는 물질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찾은 것처럼 지금 구리이온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은이온과 구리가 반응하는 개수비, 그럼 구리와 은이 반응하는 개수비는 얘가 하나 반응할 때 얘는 2개 반응하네요. 근데 지금 은이온을 먼저 물어봤으니까 은이온이 2개일 때 구리가 1개 반응합니다. 2대 1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을요, 산소용약에 넣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 기체가 발생한대요. 이때 전자를 잃는 물질과 전자를 얻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이거 우리 쉽죠? 마그네슘이 산소용액이래요. 그럼 누구예요? 수소양이에요. 여기 있는데 들어갔다고요. 근데 수소보다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온으로 존재해야 돼요. 전자를 잃겠네요. 전자를 잃는 물질은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전자를 얻는 물질은 수소이온입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의 사진 POTD로 돌아가서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사진을 보니 어떤가요? 선생님, 그냥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아연 이온이 되고 있는 산화 반응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구리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반응을 통해서 산화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산화로 잃어버린 전자수와 환원으로 얻은 전자수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이 산화와 환원이라는 걸 전자의 이동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산소를 가지고 따져주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웠고 우리 친구들이 꼭 암기해야 하는 산화수라든지 아니면 이온화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산화수 규칙만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온화 경향만 우리 친구들 꼭 시간을 들여서 외워보면 이 산화와 환원 별거 아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이 중화 반응을 위한 기초의 시간, 산과 염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